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스트 창업자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창업자금은 구체적인 자금이 아니고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안이 18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조 원이 달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보고 이런 중기부 예산안 발표가 지금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도 창업자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과 리뷰를 해보고 혹시 내년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9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18조 원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나왔고, 많은 뉴스 기사들을 봤지만, 대부분 거의 중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나왔을 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산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단계는 이제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고요.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됐을 때 좀 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이 되거나 강액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하실 때 이제 자금을 보실 때는 이런 예산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자금이 어떤 쪽에 주로 집중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자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삭감되는 쪽에 해당이 되면 생각보다 자금 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액되는 쪽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고 그런 방향에 여러분이 사업을 좀 맞출 수 있다면 상당히 또 유효한 또 자금 쪽에서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8조 원 예산은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 여기서 써 있지만 소상공인이 경영회복에 중심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소상공인이 메인에 두진 않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이 메인으로 강조됐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벤처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제2벤처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2벤처 열기 확산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탈리아 같은 어떤 해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작은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키워야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논리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혁신벤처를 육성하겠다, 제2벤처 열기를 하겠다는 거를 일단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의 경향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도 했었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게 자금을 조금씩 나눠서 많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받는 수혜 기업이 많도록 그런 형태로 갔던 기조가 있었죠. 근데 현재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혁신벤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신기술이 있는 기업이 글로벌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통 우리가 벤처 열기라고 한다면 투자를 많이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들을 많이 해서 벤처의 붐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 중심적이고 신기술 중심적, 투자 중심적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정책을 좀 더 많이 펼치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 있는 기업을 좀 더 우대하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은 좀 더 예산이 적을 수가 있죠.
소상공인보다 좀 더 큰 중소기업들은 약간 혜택이 조금 비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은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회사에 내재된 기술이 뭐 엄청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내년에 중기부 예산에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적게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이 16조 8천억 이렇게 나와서 16조 8천억이었는데 1조 1,800억이 증액돼서 18조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려졌기 때문에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그랬죠. 그래서 회복 상생 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입니다. 특히 회복은 뭘 의미할까요? 가장 이번에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의 회복을 얘기하겠고, 도약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는 글로벌 혁신 벤처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도약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역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비수도권 쪽도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럼 우리가 18조라고 했으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쪽에는 2조 7천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의미한 게 한 가지가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조 원, 금년에 1조 원이었던 거를 1.8조 원으로 거의 100% 정도, 거의 9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희망회복 자금이라든지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 손실을 입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보통 무상으로 자금을 주거나 아니면 긴급 대출 형태로 이렇게 소액 대출해줬던 자금들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10월 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빠르면 10월 말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손실 난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10월 달 말 빠르면은 어쨌거나 금년 말에 지원을 하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버팀목 자금, 희망회복 자금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기조가 증액돼서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액은 조 단위로 큰데 대상 기업도 많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받는 수혜 금액이 얼마일지는 구체적인 안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 추세라고 생각해 본다면 엄청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전체 예산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내용을 보면 새로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경영의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238억을 신설해서 지금 내가 경영의 위기에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라고 접수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영 위기에 대해서 진단과 자금 지원을 하고 폐업을 하고 폐업 후에 다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이런 3단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또 경영 개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폐업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폐업을 시키고 폐업 후에 다른 이제 추가 지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설된 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소상공인인데 우리 회사가 내년도에 위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비록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신청하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능하면 경영 위기에 그렇게까지 처해지지 않겠지만 경영 위기에 한번 빠지면 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재기를 하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다각적인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이 금년에 한 700억쯤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1100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역시 50% 정도 증액이 돼요. 그래서 경영 개선 진단 자금 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폐업 후에 다시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 쪽도 지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증액이 돼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신설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강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아이디어가 있는 소상공인이 창작자나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협업한다는 의미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소상공인이 본인이 못하지만 잘할 수 있는 기업과 제휴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예시를 보면 소상공인이 뭔가 전통 제품을 잘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안 좋아서 안 팔려요. 그래서 유능한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제품이 뛰어나게 만든 경우. 두 번째, 소상공인이 스타트업과 같이 뭔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지만 제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할 수 있는 소공인과 서로 조인트를 해서 물건을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소공인은 제품을 만들고 소상공인은 그 물건을 팔고 이런 형태의 협업을 하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높지는 않아요. 2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5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한 60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개 팀을 뽑아서 그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상위 20개 팀에 추가 지원한 형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개 팀 중에서 30개 팀한테 일단 5천 주고, 그 중에서 또 상위 20개 팀한테 추가 5천을 줘서 최대 1억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소상공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공문을 봤을 때 내가 혹시 어떤 분야에 조인을 해서 상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어느 정도 그런 협업이나 제휴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지원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아니면 금년에 어느 정도 협업을 해서 첫 번째 서비스나 제품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이 비대면이나 디지털 쪽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이 금년에 생겼죠. 그 금년에 있던 사업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스타트업 TV에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구독 경제 지원 사업을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물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역시 예산도 금년에 15억 시범 운영이었는데 내년에는 2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을 트랙을 신설해서 청년 소상공인 100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좀 더 TO를 늘리고 청년 부분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의 자생력이라고 써 있는데 구도심이 쇠퇴한 상권, 그러니까 보통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이죠.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쇠퇴한 상권을 다시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 상권을 좀 더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쪽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희망회복 자금, 아니면 버팀목 자금처럼 이번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 증액을 많이 했다. 그리고
좀 더 소상공인이 디지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TO가 소상공인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또 이제 사업적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글로벌 혁신벤처 쪽 사업입니다. 혁신벤처라고 하는 거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스케일업 지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한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스케일이 많이 커지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죠. 주로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술 그리고 해외 수출 가능한 그리고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업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로 앞으로 내가 스타트업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 유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키울 마인드가 있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한번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쪽과 가장 상반되는 쪽이 뭐냐면 1인 기업이에요. 소규모 1인 기업으로 작지만 내가 뭐 아담하게 이렇게 뭐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렇게 자금의 집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거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의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기업들, 1인 기업을 지원할 때도 있었고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자금을 뿌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벤처를 할 거면 투자 유치 받고 성장을 해라.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팍팍팍 지원한다. 그런 기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기조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많이 이런 창업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를 피부 현장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조에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이런 자금 지원의 흐름을 딱 받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더 어려운 난항이 예상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뭘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소외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반대쪽 면도 염두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혁신 분야 활성화로 아기 유니콘 기업에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을 더 뽑겠다. 그래서 금년에 60개 뽑았는데 내년에 100개 뽑아서 예산 팍팍 지원할 거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유니콘 여기 200 선정되면 거의 업체당 3억씩이죠. 그러니까 팍팍팍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3 비대면 소부장 등에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를 해서 이것도 금년에 1,000억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또 30% 늘렸습니다. 혁신 쪽은 예산을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투자 유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태 출자,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곳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기고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회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게 7,200억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 벤처붐을 확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스타트업이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스타트업이 필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면 내가 수출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런 수출 지원 쪽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그린 전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사업, 탄소 중립, 빅3, 그리고 감염병 이런 신사업 분야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바이오 헬스 뭐 이런 분야들 팍팍팍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할 중에서 좀 유니크한 부분이 이겁니다. 탄소입니다. 그래서 저탄소에 필요한 기술 혁신 개발을 120억의 예산을 신규로 만들었죠.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금액을 증액을 했고,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해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나 AI 쪽으로 활용하는 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내용을 할 수 있고, 상생형 기술 혁신을 통한 동방선장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성과 공유형 R&D라고 해서 조합, 협동조합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나온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지원이 신규로 나오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방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역시 꾸준하게 지원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회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지원을 해서 제조회사들이 4차 산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제조업에 그런 쪽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NA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 협력, 그래서 DNA입니다. 그래서 이런 DNA 관련된 지원도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 지역 유망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지자체 쪽에서 아마 특별 요즘에 좀 중소기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뭐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공단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밀집 지역을 좀 더 좀 키우겠다. 그리고 좀 기업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기업을 좀 특별 지원을 해서 뭐 또 지원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발적 상생 협력 그리고 뭐 대스타 협력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대스타 해결사 같은 거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뭔가 필요하는 기술을 공개를 지정 공모 형태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스타트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참여를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이 공모를 하는 주제는 뭔가 기술력이 필요한 주제들이죠. 그래서 아마 하이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위주로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나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같은 4차 산업들이 거의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통 산업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전문가의 아주 능력 있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업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융자 쪽에서 지원이 보통 됩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이 보통 이런 역할을 하는데 금년에 2,500억을 내년에 4,700억을 늘렸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은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자금이라고 있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예요. 폐업한 기업이 다시 재창업을 할 때 주는 자금. 두 번째, 기존 기업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새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사업을 전환해야 될 때 이럴 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늘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실제로 정말 사업이 그런 급변하는 세대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에게는 융자가 금년에 2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억을 더 올리겠다라고 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저탄소 분야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 아기 유니콘 선정 기업들, 아니면 뭐 여기엔 없지만 이제 뭐 팁스 선정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많이 줘서 벤처 부분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이 정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벤처랑 투자 유치가 싫고 내가 하는 특정한 분야를 잘 갖고 와서 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런 정책에 크게 적합하지가 않고 따라서 예산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걸로 바라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적인 면에서는 내년에 조금 어두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맨날 돈 받으러 가면은 어쩌면 금년에도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전환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소상공인 돈 받으려 그러면 센터 가서 확인서 받아오고 그리고 또 저기 지점 가가지고 신청해서 또 심사받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음에 정책금융, 소상공인 직접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스타트업 Q&A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금융, 정책자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책자금 쪽에서 정부에서 직접 대출하는 게 있고 보증, 간접 대출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융자는 직접 대출, 여기 있는 보증은 간접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건 어디서 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소상공인, 여긴 어디서 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죠. 예산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4조 5천억 뭐 이렇게 썼는데 5조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가 5조 4천억 늘어났다가 5조 2천억으로 감액됐죠. 소상공인도 3조 7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감액됐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3,600억 보증해서 2,200억으로 낮아졌죠. 이것도 낮아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예산을 우리가 한 1억을 받았다고 치면 내년에는 한 8천밖에 못 받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무조건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예산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으로 좀 크게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융자도 일반 기업이 한 5천만 원 1억 주면은 혁신 기업은 뭐 그 이상 몇 배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더더더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해부 기관별로 상품들이 이제 별도적으로 통합 공고가 나오게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중소벤처구역부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자금 쪽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18조 원이 편성돼서 예산이 늘은 건 좋습니다. 예산이 늘은 건 좋고 근데 상당 부분의 예상은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거다. 왜? 1조 원 지원하던 게 1조 8천억으로 늘었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예산의 규모가 뒤에 있는 글로벌 혁신 벤처보다는 작죠.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쪽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기업 수가 만약에 한 300만 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혁신 벤처는 뭐 얼마나 될까요? 네,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죠? 100만 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훨씬 숫자는 적지만 자금은 몇 배로 집중해 주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비대면이나 아니면 구독 모델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도 도와줄게 라는 정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TO가 많은 만큼 좀 더 예산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혁신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실제로 이제 덩치가 큰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대단히 중요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수출도 생각보다 의미가 있고, 글로벌은 수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요즘에 4차 산업, 빅3 같은 신기술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수출이 가능하거나 정말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또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조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예산은 마지막으로 여기 중소기업이 특히 융자, 정책자금의 융자 편을 보면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6천억 정도의 다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내가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창업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정말 실적이 좋고 많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크게 실적의 변화가 없고 내가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 기술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수 있는 대출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코로나 관련된 그런 피해 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피해가 100을 받았을 때 100이란 금액을 지원해 주진 않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돈 관리를 특히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자금을 대출을 잘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아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긍정적인 낙관론보다는 자금 쪽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유치 받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신청하면 자금을 쓸어 담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맨날 로고 떨어지고 막 죽쓰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골고루 나눠주던 예산을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집중해 주다 보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분석 공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핵심적인 골자들이 나오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반대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는 언제나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그런 예산안이나 이런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뉴스를 보실 때 반대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거고 내가 이런 자금의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더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내가 이런 흐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솔직히 이런 기조들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뭐 비판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더 회사가 또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기조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자금이나 외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친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자금이 흐름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가 소외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아이템이나 기업이 방향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전에는 그 여태까지는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는 특정한 정해진 정부의 그런 사업이나 특별한 자금 쪽에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이런 뉴스나 정책들을 보면서 미리 앞날을 보면서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영상도 좀 많이 소개드려서 여러분들이 자금적으로 고통을 덜 받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이제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 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국회에 가서 나중에 이제 아마 수정이나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표도 될 텐데요. 그런 안이 나올 때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여러분 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